이렇게 저희가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 듣고 또 이렇게 다른 이제 토론자분과 함께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성희 선생님을 모시고 이렇게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들리나요? 네, 잘 네. 들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잠깐 나와서 당황스러우셨죠? 저도 당황스러웠는데 이게 인터넷이 불안정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조치를 해가지고 다시 되긴 했는데 갑자기 꼭 이런 일이 있으면 꼭 기계적인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불안을 약간 가졌지만 다시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동안에 수다님께서 소개를 다 해주셔서 일단 그러면 화면 공유를 하면서 이야기를 할까요? 네. 네, 보이시나요? 네네. 예, 이제, 지금 방금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요. 어,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이제 표지를 이제, 소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는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나누려고 하는 게 이 책 이야기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표지를 올려놓으면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소장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 제가 이제 그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이게 보통 저 포함해서 모두 겪어야 하는 그런 화두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 이제 박사 과정에, 그러니까 생명의학 박사 과정에 들어갔고, 그러면서 좀 더 이렇게 좀 학문뿐만 아니라 좀 체험으로 좀 어르신들을 알고 싶어서 그 호스피스 병원하고 방문요양하고 주간보호 센터 7개월, 그래서 모두 1년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제가 이제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그 차례는 신자유주의라고 이제 이렇게 목차를 쓰긴 했는데요. 저도 이번에 이제 발제를 이제 의뢰를 받으면서 제가 이제 신자유주의라는 것을 좀 더 알고 싶어서 제가 논문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아, 저도 어렴풋이는 알겠는데 이거를 제가 할 정도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목차로는 올려놨지만 잠깐만 이제 이렇게 보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톨릭 대학교에서도 많은 논문이 신자유주의와 관련해서 논문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돌봄과 임종에 대한 것과 이제 세 번째는 인간적인 죽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험했던 그 돌봄과 임종 사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양병원과 호스피스 병원에서 있었던 거, 그다음에 이제 집에서 임종을 맞이했던 그런 사례를 갖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죽음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죽음을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분당 공동체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차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는 뭐 이거 이제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면, 신자유주의로 인해서 이러한 형상들이 있다라는 정도라고 이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만 말씀드리면, 노동의 유연성, 신자유주의로 인해서 노동의 유연성을 강조한 신자유주의는 임시직과 계약직이 증가하고 청년 실업이 증가하고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면서 고착화된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심화와 빈곤층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래는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돌봄은 사전적인 의미로서 그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거나 증진하도록 건강 회복을 돕는 행위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조금 이게 입술이 말라가지고 물을 좀 중간중간에 좀 마시겠습니다. 인간은 모두 그 돌봄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도 갓난아기 때처럼 돌아가 온전히 타인에게 의지해야만 이제 하는데요. 그래서 돌봄에는 그 자기 돌봄과 타인의 돌봄으로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돌봄에는 그 신체 돌봄이 있겠는데요. 그 신체 돌봄의 예를 간단히 들면 그 어르신들이 그 치아 상실로 인해서 그 음식의 섭취에 영향이 되고 그러면 건강에도 영향이 이렇게 바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청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소통의 부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소외 현상까지 가고 마지막에 임종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 자기 돌봄에는 아프면 바로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돌봄에는 이제 즐겁게 이렇게 배우기도 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친교를 맺고 기쁘게 사는 것이 이제 마음 돌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돌봄 시스템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는 어, 그, 그 평소에 그러니까 자녀분들에게도 말을 해 두는 것도 필요하고 실제로 나중에 그 연명의료를 어떻게 받겠다라는 그런 의향서를 작성을 해 둔다든가 또는 이제 어떤 돌봄이 필요할 때 어떠한 그 시스템으로 내가 돌봄을 받는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를 미리 그 노인복지 정책에 대해서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영적 돌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다 되어 있어도 마지막에는 그 영적 돌봄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마지막에 임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영적 돌봄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돌봄인데요. 그 타인의 돌봄은 이게 결국은 자기 돌봄을 잘 했어도 임종의 생의 말에거나 임종에 가까이 왔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타인의 돌봄이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래서 그래서 이제 방문 간호라든지 또는 간병이라든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시스템이라든가 지역 공동체 또는 이제 국가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타인의 돌봄에 속하는데요. 요거는 좀 뒤에서 이제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 사진은 저희 이제 부모님의 약혼 사진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사진과 영상을 몇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좀 가장 그래도 좀 덜 위험한 것이, 다른 사람에는 초상권의 이제 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의 이제 가족이나 부모님의 사례를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주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마련해 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젊은 날에 정말 아주 젊은 날의 이제 모습인데요. 이제 저희 아버지 아까 이제 요양병원에서 저희 아버지의 이제 사례가 이제 나오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먼저 이제 그 암으로 투병을 했을 때 제가 그동안에 이제 그 영상이라든지 그 기록 같은 거를 이제 이렇게 남겼었어요. 근데 그 가족의 기록을 이제 부모님이 이제 그 화면으로 보면서 보는 장면을 찍은 내용인데 거기서 좀 자세히 볼 만한 거는 아버지의 모습이고 아버지가 이제 엄마의 그런 돌봄을 했었던 모습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빈이 제일 되는 거. 세빈이를 내가 왜 기우라 하느냐 하면 달수도 않게 나가지고 왔는데 사람을 들끓지를 않고 손은 보면은 손은 예쁜데 내가 만날 그 손도 그 당시 생각나는 거 아닙니까? 저기 제대로 커주는 게 그게 내가 병원에 가서 나와가지고 덥다 놓으니 인간 들끓지를 않아. 그래 그때도 내가 손을 아이고 이렇게 세빈이 이거 만들어. 홀딱 꺾어주죠 지금. 아 세빈이가 아니다 저기구나. 수정이구나. 그래서 그걸 만나지. 이거 저 가서 한 거구나. 그때 계곡 계곡 올라왔을 때. 비올 때. 죽장. 예.
저것도 부재 같은데 엄청 오래된 이야기는 죽장터 뭐 죽장터 때 내 생일 때인가 네. 내 생일 때 죽장터 네. 내가 두번 갔잖아. 네, 이게 전체 화면으로, 소리는 잘 들렸나요? 영상 소리는? 네. 이거 전체 이 화면으로 슬라이드 쇼로 할까요? 네네. 민이 제일 되는 거. 그 다음 장면 넘어가야 되는데, 네. 아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암투병으로 이제 머리가 뒤에는 이제 빠지시고 이제 그런 상태인데 아버지께서 이제 거기서 볼 수 있는 거는 그 손을 걷어 붙이고 어머니를 직접 돌봄을 했다라는 이제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아버지께서 이제 2012년인가 13년 후에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요양병원에서 이제 임종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어려웠던 것이 이제 노인성 청력에 문제가 있어서 이게 굉장히 안 들리셨어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소통에 부재가 있어서 소외 현상도 일어났고, 그럼 틀니를 빼니까 말씀을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이제 요양병원에 입원할 때쯤에 그때서야 파킨슨하고 치매 초기 진단을 이제 받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등급이 없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돌봄을 이제 못 받은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지나가 보니까 이러한 거를 좀 미리 알고 준비했었더라면 아버지께 이제 조금 더 돌봄을 할 수 있었다라는 아쉬움이 아니라 큰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좀 한이 맺힐 정도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채빈도 죽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채빈도 죽음이라는 이야기는 이 영국 노인의학 전문의 데이비드 제럿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명명한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거쳐가는 죽음의 모습이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는 저희 아버지의 그 마지막 모습이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정말 제가 이 인간적인 노인의 그 생애 말 돌봄과 임종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정도로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이었는데 이제 지금의 시간을 두고 이제 보니까 가장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그러한 죽음의 모습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저희 아버지의 사례를 가지고 채빈도의 죽음이 어떤 모습인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년 전 부인과 사별하고 외로운 노년을 보냈다. 신체적, 정신적 기능이 감소하였고 지팡이 짚고도 한 걸음 떼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가족이나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생존이 가능하다. 요양병원에 입원할 즈음 파킨슨과 치매 초기 진단, 이것은 이제 인지능력 감퇴에 문제가 있는 거죠. 받았다. 불안하고 슬프고 포기하는 등 자기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억제도로 신체 구속과 진정제를 투여받았다. 요양시설 노인에게 흔하게 생기는 폐렴 감염 등으로 종합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이 과정에서 사망하기도 하지만 회복되어도 훨씬 쇠약해진 상태로 또 다른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 같은 상황은 여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보통 이제 가로 안에 있는 거는 발열, 호흡 곤란, 의식 저하 등이 발생하여 다시 종합병원 응급실, 중환자실, 요양시설을 떠돌다 결국 어딘가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어쨌든 저희 아버지는 흔한 세균 감염으로 격리되어 24시간 형광등 불빛 아래에 노출되고 고립된 채 임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장면이 이제 보통 흔히 이제 겪는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여줄 또 영상은 이제 어떤 거냐면요. 저희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가기 2달 전에 그 마지막 생신을 저에게 이제 그 자손들하고 1박 2일 펜션에서 보내고 그 다음날 점심 성찬을 다 마치고 이제 차를 이제 카페에서 여유롭게 차를 다 마시고 이제 헤어지기 전에 아쉬우니까 잠깐 아버지가 차를 타시기 전에 잠깐 그 바깥에서, 여기가 부산인데요. 부산 그 바닷가가 이제 바람이, 이제 아주 시원한 바람이 부는,
거기에서 잠깐 이제 머물렀던 그런 장면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아버지는 이때 파킨슨과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던 것이 말씀이나 표정으로 좀 보여지더라고요. 이제 지금에서 보니까 네, 그런 시점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한 번 넘어가는 걸 보고 만날 손잡아주고 며칠 안 갔다 일어나는 걸 봐도 손잡고 일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고년 손녀다. 이것도 지금 그래. 거기 넣어놨어 앞자리 그 서랍에. 누구 차고? 저기 신서방. 네. 앞에 게. 네네 앞에 거. 우리 아버지 오늘은 우리한테 행복을 많이 받는다. 나도 아니요 저쪽에 앉으시더라고 아까 보니까 저쪽에 앉으시더라고. 왜냐면 내리실 때 힘드니까 여기. 아버지 먼저 내려드려야 되잖아. 아니야 언니 그렇다면 안 돼. 이따가 꼭 저기 우리 산이 태우려면 우리가 내리고 타야 되니까. 할아버지 지연아 할아버지 이리 와. 빠지지 않게. 할아버지 소영이. 지연아 턱 빠지지 않게 잘 쳐. 박수. 너한테 용돈 받을 거 운다 우리 아버지. 돈 받으면 할아버지가 누나 눈물 난다. 내가 핸드폰 줬나? 내가 처음 줬나? 우는 게 있죠. 준현이와 똑같네. 똑같은 얼굴 표주다. 표정이 똑같다. 준현이하고 아버지 우는 게 똑같아. 이제 그 아버지의 표정이 엄마를 돌봄했을 때하고는 좀 확연히 이렇게 노인의 그 어려움이 이게 확연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장면이 이제 이 장면이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일상적인 그러한 생활은 처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본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면은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상태에 제가 이제 방문해서 이제 그 다음에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가시고 나서는 제가 이제 쉬는 날인가 직장에서 쉬거나 그런 주말이면은 무조건 아버지한테 가는 게 영순위로 이제 가면서 아버지가 저를 알아보지 못해도 혼자 외롭지 않다라는 거를 좀 알게 해드리고 싶어서 아버지가 귀가 어두우니까 이제 소리를 못 들으니까 이제 칠판에다가 이제 소통으로 이제 뭐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을 잠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여기 사랑해요. 아버지 응. 응. 아버지 저 성이에요. 아버지 저 성이에요. 성이. 아버지 저 성이. 아버지 성이. 아버지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여기. 아버지 여기.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때 아버지는 귀가 안 들려서 이제 소통도 안 되고 답답하고 또 말은 못 하고 이제 이렇게 칠판으로 글을 써서 소통을 이제 시도하고 했는데 한동안에 저희가 이제 계속 자주 가니까 그 병원에서 격리실에 있는 환자는 자주 오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서로 눈치를 보다가 한 열흘 동안 안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열흘 후에 이제 저희 동생 부부가 갔더니 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갑자기 가족이 안 보이고 그랬을 때 말은 못하고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웠을 거라는, 이제 버림을 받은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면은 이제 요때가 1인 격리실에 아버지가 요 병원에 이제 그 입원했을 때 모습인데, 저는 이 사진으로 찍었을 때는 좀 환하게 이게 카메라로 인해서 환하게 나타났는데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어둡고 굉장히 우울한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여기 바로 뒤에가 이게 화장실이에요. 그 이제 변기 화장실이 있는 거고, 저는 여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 창문 사진으로 통해서 보니까 이 사진 창문이 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이 창문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런 우울한 이제 그런 곳이었고, 여기서 아버지는 여기 창문은 그 간호사실하고 내부적으로 이제 그 통하는 창문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여기서 이제 24시간 그야말로 이 형광등 불빛에서 고립된 채로 이렇게 계셨었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은 아버지가 임종하시고 나서 이제 이렇게 싹 치워진 모습이었는데, 제가 이 사진을 찍게 된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임종하셨다는 말씀을 이제 듣고 제가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갔는데, 바로 이미 이때는 이제 아버지께서 장례식장에 가신 이후였는데, 제가 장례식장 가기 전에 아버지가 마지막에 계셨던 아버지의 흔적을 조금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양병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아버지 마지막 계셨던 그런 장면을 이제 찍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호스피스 병원에서 이제 도미니카 어르신을 모셨던 이야기인데요. 이제 인간적인 죽음을 위하여서 2장에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시는 분이신데, 이제 먼저 호스피스의 시설의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생애 말기의 고통을 최대한 줄여주고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러운 임종을 돕는 이제 곳이고요. 물론 많이 아시겠지만 한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호스피스의 서비스 이용 질환 대상은 암이거나 후천성 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그다음에 만성 간경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치매 어르신, 요즘엔 치매 어르신이 굉장히 많은데 많이 이렇게 이 호스피스도 시설도 굉장히 적지만 치매 어르신들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례가 저희 아버지가 속하죠. 이제 그리고 이제 가정 간호와 가정 호스피스, 그다음에 이게 지워지지가 않았네. 제가 다른 거로 열었나 보다. 여기에서 제가 이제 이걸 고쳤는데 수정을 했는데요. 가정 호스피스하고 이제 입원형 호스피스, 그다음에 입원형은 이제 입원 그 호스피스 센터 병원을 마련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문형 호스피스는 말기 환자가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지 않고 원래 치료받던 병동에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는 이제 자문형 호스피스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도 굉장히 자세한 것이 있는데, 이거는 추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우리 그 스텔라 수녀님께 이제 만약에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여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미니카 어르신은 88세였고요. 이제 그 암이셨고, 이제 주로 이제 처음에 오셨을 때는 굉장히 낯설었어요. 의식이 있어서 이제 대화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저하고 처음에 인사할 때도 이제 저의 소개를 하니까 이제 죽음학을 이제 연구했고, 제가 이제 뭐 박물관 학예사로 일을 했고, 뭐 이제 지금 이제 박사과정을 하고 이제 이런 소개를 하니까, 내가 제대로 잘 찾아왔다. 그래 첫날 그런 인사를 하면서 이제 정말 죽음을 맞이하는 준비가 너무 잘 되어 있는 두 사람이 이제 연결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죠.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이제 점점 잠을 못 자고 악몽이 시달리고 그리고 이제 소변줄의 문제와 진통제의 문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많이 이제 됐고요. 이 코로나19의 재난이 이 살아있는 사람 우리들에게도 문제가 됐지만 그 가족이나 그 지인이 출입이 통제가 되고 그다음에 외부인 통제로 인해서 자원봉사 돌봄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한테도 굉장히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이 되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인간적인 죽음의 내용인데요. 내용을 잠깐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타인에게 일일이 도움받아서 생리적 문제를 해결할 때는 동작 하나하나가 천천히 벌어진다. 이 일을 겪지 않고선 당연한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결코 모른다. 이 쪼그려 앉아 내 몸을 씻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때 알았다. 이 이야기는 제가 이제 허리가 아파서 이제 쓰시려고 하는데 이 허리가 돌아가지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환자의 이런 어려움이 얼마나 어려움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경험했던 그런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노인의 몸은 기능이 잘 돌아가기만 해도 감사할 일이다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칸트가 죽음이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은 불면증에 시달리고 밤만 되면 악몽에 시달려 살인자에게 쫓겨 도망다닌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 도미니카 어르신이 이러한 것을 겪는 것을 이제 가까이 이제 보게 됐는데요. 그때 어르신이 문득문득 굉장히 알 수 없는 정말 그 표정이 있어요. 그 분위기가.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죽음 앞에 있는 그는 그의 현 존재를 봤다. 과거의 그도 아니고 앞으로의 그도 아닌 오롯이 죽음에 직면한 그다. 죽음의 과정에선 대체로 누군가가 곁에 지키겠지만 죽음이라는 정체를 대면하는 것은 오롯이 혼자의 몫이다. 두 번 겪지 못할 일을 혼자 겪어내야 하는 것 얼마나 생소하고 두려웠을까. 사실 제가 이제 그 죽음학을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그 철학적인 이제 철학에서는 당연히 죽음에 대한 거를 이제 많이 이제 다루는데 이게 철학자마다 또 시대마다 그 죽음을 이제 대하는 것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이데거가 죽음에 대한 생각하는 것을 많이 공감을 했는데 그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이데거는 죽음을 가장 고유하고 절대적이고 추월될 수 없는 가능성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처럼 죽음은 홀로 대면해야 하고 자기 죽음을 대체하지 못하며 죽음은 공유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르신이 악몽을 이렇게 자주 꿨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악몽을 이제 딱 꾸고 이제 새벽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악몽을 이제 꾸고 그 분위기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창문 옆에 제가 이제 그 성경을 항상 이렇게 펴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당장 이제 보여지는 게 성경이라서 제가 이제 성경 아무 페이지를 이제 펴서 폈는데 이 신명기 31자 3절 8절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렸어요. 주님께서 친히 내 앞에 서서 가시고 너와 함께 계시며 너를 버려두지도 저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니 너는 두려워해서도 낙심해서도 안 된다 라고 이제 읽어드렸더니 한 번 더 읽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읽어줬더니 그 어르신의 특성이 이게 말을 굉장히 간단하게 간추려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제 특징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느님께서 지켜주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늘 손주에게 해줬던 말인데 말이 쉽지 사실 두려워. 죽음을 맞이하는 지금 이 시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고맙다면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악수를 청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악수를 이제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는 이제 어르신이 이제 실수로 이렇게 주무시다가 이렇게 살살을 약간 지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는 가만히 이제 계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내 평생 처음 있는 일이야 라고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배변 조절이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것, 도움을 받아들이고 엉덩이를 내맡길 용기를 내는 것, 결국 온전히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태어났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생명의 시작과 끝은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정말 이게 정말 자존심이 강하신 분일수록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없어서 이러한 것을 배변조차도 이런 뒤처리조차도 내맡기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 보면 죽음을 앞둔 이반이 살살 어린아이 달래듯 어루만져주고 입을 맞추고 슬퍼해주기를 원했다라는 그런 속마음을 이제 표현한 게 있는데, 그랬던 것처럼 도미니카 어르신도 그랬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어르신의 부인이 이제 가족들이 왔고, 이제 부인께서 이제 왔을 때 이제 밥을 마치 이제 왔을 때 어르신의 부인이 이제 식사를 이제 떠먹여 주니까 굉장히 아기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받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르신의 부인이 처음 먹여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봤을 때도 그렇고, 이제 제가 이제 발 마사지를 이제 해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때 코로나 때문에 발 마사지, 아로마 마사지를 해주는 이제 봉사자들이라든가 여러 봉사자들이 이제 오지 못하는 상태였고, 봉사자, 이렇게 목욕 봉사자 그러니까 목욕 봉사자 2분만 허용을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호스피스에서는 중요한 그러한 돌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외에는 이제 돌봄을 받지 않는 상태였는데, 저는 이제 경험이 발 마사지 해주는 그런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 있어서, 이제 그날 제가 이제 그날 이후로 이제 발 마사지를 이제 해주게 됐는데, 그때 어르신이 천국이다. 이런 경험 처음이야. 별 3개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 보면은 역시 그러한 이제 임종에 가까웠을 때는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돌봄을 받고 싶어 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은 이제 어르신이 이제 황혼일기를 이제 썼는데요. 이제 이 황혼일기를 점점 이제 어르신이 이제 글자를 썼던 것들이 점점점 잊어버려서 글씨 이제 생각이 안 나고 어떻게 써야 되는 게 점점 이제 사라지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르신의 이제 모습인데, 요거를 잠깐 제가 다른 데서는 보여줄 수가 없는데, 이제 오늘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 열흘간 일하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이제 선망 상태에서 하신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무의식에서도 이제 솔직한 심정이 드러나는 이제 말씀인데, 죽어가는 시간에서도 단 한 번이라도 예전처럼 열정적으로 살아보고 싶은 희망을 나타냈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조금 놓친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도미니크 어르신 역시 사회적 지위, 이분이 전 교장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를 떠나서 임종을 앞둔 가장 연약한 존재로서 따뜻한 관심과 보살핌 받는 것을 하신 것을 본 거고, 그러니까 돌봐주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얹어서 하는지 환자나 임종자는 더 섬세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타인과 소통하는 것은 죽는 순간까지 살아갈 힘이 된다는 것을 이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 장면은 이제 아까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이제 사진을 찍은 장면과 이제 비교가 됐는 부분인데요. 큰 창문, 여기는 이제 아까 아버지의 모습은 굉장히 작은, 있는지도 몰랐을 정도로 좁은 창문이었고, 여기는 넓은 창문에 햇살이 가득하고 오고 풍경이 또 보였고, 이러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직접, 여기 어르신 슬리퍼예요. 어떻게 다 챙겨갔는데 요거 하나를 빠뜨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르신을 이제 보내고, 앰뷸런스로 해서 다 보내고 나서 이제 병실로 돌아와서, 원래는 이게 이제 청소하시는 분이 이제 다 청소를 하시는 건데, 제가 이거를 좀 마무리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정리하고, 어르신이 이제 신었던 이 병실을 신고 다녔던 요 존재로 이렇게 올려놓고, 이 사진을 이제 찍어서 이렇게 조금 어르신의 흔적을 이렇게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어르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서 배움을 얻어서 깨달음을 많이 얻는 시간이었는데, 죽은 문턱에 선 사람도 남은 사람에게 삶의 깨우침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호스피스는 그 신체적, 정서적, 영적 돌봄 질이 잘 받으면 좋은 죽음으로도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이렇게 높은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사례인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 아파트가 임대 아파트인데 그 근처에 있는 할머니의 이제 그 죽음인데요. 이거는 제가 직접 지켜본 죽음이 아니라 제가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 사례를 들은 이야기를 이제 물론 책에도 나오는데 이제 이야기인데 어떤 거냐면 그 임대 아파트에 반장이 72세, 그 당시 10년 전에 72세의 그 자매님이 이사를 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94세죠. 10년 전이면 그 할머니가 이제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장이신 그 할머니가 관심을 갖고 이제 돌봄을 봐주신 거예요. 10년 동안에.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그 할머니가 이제 반장 할머니가 이제 미국 달래를 가게 되면 이웃에 사는 이제 이제 또 할머니의 자매님 두 분이 서로 교대로 이렇게 돌봐주시고 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몸이 굽어서 기어다닐 지경이 이제 되고 이제 임종이 임박했을 때 이제 구역장님하고 함께 반장님이 지켜보면서 이제 고독사를 할 뻔한 걸 면한 그런 사례였는데요. 요거를 조금 더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제 요것이 우리가 이제 성당, 이제 신앙, 이제 그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이제 104세 할머니가 임종한 후 반장 그 할머니, 그러니까 자매님이 한 일이 연령 회장님께 이제 알렸어요. 근데 그 연령 회장님이 그 본당에서 빈소가 이제 다른 이제 연령이 있어서 이제 빈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타 연령 회장님의 비상망을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반장님이. 그래가지고 다른 이제 그 성당에 연령 회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연구차를 보내고 빈소를 이제 마련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그 할머니, 이제 반장 할머니가 이제 주민센터에 가서 사망 신고서를 이제 신고를 하고 신고서를 챙겼어요. 그리고 나서 장례 미사를 끝난 다음에 화장터에 가서 그 사망 신고서를 제출을 해서 하고 화장한 유분을 받아서 유골 쏟는 장소에 가서 이제 마무리까지 한 이러한 것을 보면 가정 돌봄과 생애말 돌봄과 임종도 가능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본 사례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글을 이렇게 이제 썼는데 104세 비비아나 어르신은 마지막까지 집에서 살았다. 임종하기 전 열흘 동안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이웃 교우가 교대로 간호를 해줬다. 열 하루 만에 태어난 어르신은 이웃의 돌봄으로 집에서 임종했다. 장례도 잘 치렀고 임대아파트 정리는 조카딸이 했다. 세상에 남김없이 너무도 깔끔한 마무리가 되었다. 모든 것이 잘 받쳐주었다. 104세 할머니의 죽음이 바로 인간적인 죽음의 모델일 것이다. 굴럼바 자매님이 사랑과, 이제 반장 자매님이세요. 사랑과 책임의식을 갖고 공동체와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선물로 내어준 사랑이지 않을까? 이게 이제 요한보아로 2세가 사심없이 나를 선물로 내어주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자신을 타인을 위한 선물이 되도록 하는 것인데, 그래서 서로 돌봄을 주고받는 사랑으로 삶을 완성했을 때 인간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 않나라는 사례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좋은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보면은 그 2010년도에 미국 노년 정신의학 해지에서 나온 말인데요. 저기 그 소장님,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얼마큼 정도 하면 될까요? 이 상태로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30분까지 하셔도 괜찮거든요. 8시 30분이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좋은 죽음이라는 것은 원하는 장소에서 잠들듯이 죽는 것, 고통 없이 죽는 것, 두려움 없이 평온한 상태에서 죽는 것,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태로 죽는 것, 사람들의 존경과 존중을 받으면서 죽는 것, 아쉬움 없이 작별 인사를 남길 수 있는 것, 종교적 영적 평안 속에서 죽는 것, 미리 작성한 사전 의료 의향서, 연명 의료 거부. 이 가로는 제가 왜 이게 가로는 안락사예요. 요청 등이 지켜지는 것. 이거는 안락사는 굉장히
오해 소지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다뤄져야 되는 내용이라서 제가 여기에서는 안락사는 이제 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외국 이제 사례죠. 안락사를 조금 허용하는 그 이제 사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소대로 살다가 죽는 것, 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보면 정말 그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어르신들이 바라는 것에 제가 지금, 지켜본 어르신들에서 보면은 정말 거의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인에게서 좋은 죽음이란 하고 2020년도에 정부에서 이제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것, 그 다음에 고통 없이 편안한 죽음, 그 다음에 가족과 주변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요양병원에서 죽기 싫다라고 하면서도 자식들에게 그 피해를, 이제 어려움을 주고 싶지 않아서, 요양병원에서 죽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어르신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들여다 죽는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2004년도하고 2014년도에 조사했을 때에는 명을 다 누리는 죽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여기에 빠졌다라는 것이 이제 조금 달라진 이제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현실에서 보면은 65세 이상 노인은 집에서 임종하는 걸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년층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을 임종 장소를 병원을 선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년층이 이제 자신의 부모님이 임종하는 장소는 병원을 선호를 하고 있고, 이유는 집에서는 간병과 임종을 치르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제 현재 사회는 이런 점이 참 많죠. 어렵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그래서 결국 기력과 의식이 쇠약해지면 의사 결정권을 자녀들이 행사하게 되고, 그 노인의 바람과 달리 병원이나 요양시설로 옮겨서 생을 마감하는,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저희 아버지 약간 이제 그런 사례에 이제 속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병원이 임종실이 없다라는 것을 저도 이제 안지 몇 달 안 됐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병원에서 임종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처치실에서 이렇게 막 물건들이 쌓여있는 처치실에서도 임종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새로 이제 따끈따끈한 이제 소식은 이제 그 임종 병원마다 임종실 하나를 마련하자라는 그러한 것이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화두에 오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인 90%가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하는데 실제는 3분의 1밖에 안 되고요. 그런데 일본은 2006년부터 병원보다 집에서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의료 체계를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연명 의료나 병원 임종을 줄여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좋은 죽음을 위한 모색을 한다면 이제 생각해 보면은 그 가족 돌봄만으로는 정말 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현대에서는 그러니까 뭐 가족에게만 정말 도저히 맡길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제 그 국가 정책이라든가 이제 사회 지역 돌봄 이제 시스템이 있어야 이제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장기 요양 방문 서비스 등 사회 복지 돌봄 시스템을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방문 요양, 가정 간호 호스피스, 그 다음에 신앙 공동체 교육 방문이 참 중요하다. 이제 요거 뒤에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그리고 이제 좋은 죽음에는 운이 따라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죽음을 준비를 하고 가족이 해도 그 상황이 달라지는 또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어떤 의사를 만나느냐, 또 어떤 이제 그 돌봄하는 뭐 요양보호사를 만나느냐, 여러의 그런 환경이나 그 상황이, 그것도 역시 운이 따라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적인 죽음을 위한 준비로 보면, 그럼 인간적인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평소 살았던 익숙한 곳에서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소통하고 인격적인 돌봄을 받으며 마지막까지 잘 존재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죽음을 위한 준비라고 봤을 때, 이거는 이제 하루하루 일상을 산다는 것은 이제 삶인 건데, 이것이 정말 그 청소하고, 이거는 이제 그 노인을 이제 노인의 어르신을 이제 두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청소할 수 있고 밥 해서 먹을 수 있고 산책할 수 있고 이런 하루하루의 일상이 굉장히 참 소중하다라는 것도 저 역시도 이제 이렇게 자꾸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몸이 조금씩 이제 옛날 같지 않고 하면서 저도 이렇게 절감하는 이제 내용인데요. 그리고 이제 타인인 돌봄이 필요할 때 내맡길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내어줌의 사랑,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 영성이 무엇보다도 참 중요하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필요한데, 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외국 같은 경우는 많이 지금 이제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문정부 케어 돌봄 케어에서 이게 많이 이제 정말 보고서도 많이 작성했는데,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게 많이 쏙 들어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뭐냐면,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이제 어르신이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입한 노인복지 정책의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병원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가능한 자택이나 생활터전에서 여러 형태의 복지 서비스 및 지원을 통해서 행복한 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이제 지향하는 것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성당에서 이제 신앙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렇게 돌봄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성당 조직도를 잠깐 이렇게 보니까, 여기 이제 신부님, 총회장, 상임위원회, 그리고 이제 여러의 이제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요. 거기서 연령회하고 소공동체가, 제가 생각했을 때 생애말 돌봄과 임종의 역할을 아주 할 수 있다라는 걸 봤습니다. 이제 이거 죄송해요. 본당인데 제가 본동을 잘못 못하게 됐네요.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활말 돌봄을 할 수 있고, 임종 돌봄을 할 수 있고, 사벽 가족 돌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 공동체에서는 생활말 돌봄을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적인 방문, 그러니까 방문을 한다든가, 반장님이 이제 주기적인 방문을 통해서 그 실태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고 기도도 해주고, 그런 것이 이제 영적 돌봄으로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령회에서의 이제 임종 후 돌봄은 연령회에서 할 수 있는 건데, 그 연령회에서는 이제 하는 일이 원래 회의를 하고 이제 회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도가 발생하면 기도를 하고, 그리고 뭐 이제 식사도 하고 친교도 하는데,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그 좋은 죽음을 위한 준비를 위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연령회에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자기 돌봄과 타인 돌봄이라는 것을, 알고, 죽음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로, 그 교육을 통해서 그러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인 실행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것을 또 이제 그 신자들에게 할 수 있다라는 것 측면에서 그 죽음 준비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냉담자를 풀고 그걸로 인해서 선교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 노인 그 은둔형이라고 해서 그 청년들이 예전에 말하는데, 요즘에는 그 노인들도 은둔형이 많다라고 합니다. 바깥에 안 나오고 집 안에서만 이제 생활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성당에서의 역할이 중요한 게, 그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서, 왜냐하면 그 은둔형은 밖으로 나갈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성당에서 이제 찾아가는 것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사제와 수도자와 사목위원의 역할이 저는 크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장례를 할 때 연령에서 운영하는 일이 보니까, 이제 꽃값이라든가 꽃, 수의, 관, 차량, 상조, 음식 이런 것들이 그 장례, 이제 우리 상조회사라고 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이제 이 연령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아주 간혹 이제 이런 좀 안 좋은 이제 그 관계되어 있는 회사 업체에서 이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촌지라고 해야 되나, 그걸 이렇게 그러한 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신자유주의도 그렇고, 이게 그러한 영향이 이러한 신앙 공동체 안에도 이제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령에서는 이제 임종 전에는 기도도 해주고, 빈소에 가서 화장까지 가서
이제 장지나 가서 이제 기도도 해주는 그런 절차까지 다 해주고, 그래서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랬을 때 치르기 어려운 환자를 이제 성당에서 이제 저가로 이렇게 봉사하는 일도 이제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령회자의 역할과 이제 자격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걸 보면은 그 장례 일정이라든가 그런 연령회장님이 이제 다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연령회장은 거의 종신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임기제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청렴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제가 이제 이 책을 다 쓰고 이제 인쇄소로 넘기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청력 오른쪽에 이제 어릴 때 이제 아픈 거로 인해서 그 청력이 없었어요. 0%였었어요. 청력이. 그래서 그 골전도 이식 수술을 이제 받았는데 전면 그 전신 마취를 받고 나서 깨어났을 때 제가 그 어르신 도미니크 어르신이라든가 그동안에 봤었던 그 옆에서 봤을 때의 죽음을 봤을 때의 그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본인이 직접 그 죽음의 직전까지 가지 않고서는 결코 본인도 알 수 없는 그 죽음의 느낌을 제가 이제 경험을 했었던 그러한 내용이어서 가져와서 봤습니다. 내가 직면한 죽음은 어두운 슬픔이었다. 분명 언젠가는 죽음은 피하지 못한다는 것, 절망이었다. 그러면 그 두려움 때문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의미가 있어야 했다. 사는 의미가 있어야 했다. 사는 날까지 나라는 사람이 살아야 할 가치가 있어야 했다. 그리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로 들어갈 절대적 고독의 시간이 왔을 때 영적 감각이 죽음의 문턱을 잘 넘게 해줄 거라는 생각에 비로소 안심되었다. 정말 이 글은 정말 간단한데요. 이게 정말 이 경험을 하고 나서야 정말 글이나 들어서가 아니라 이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다른 이제 임종이나 생애 말에 가까이 계신 분들의 느낌을 더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도 저도 또 문득문득 이런 슬픔, 경험했던 그 슬픔들이 이렇게 가끔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이제 보면 우리 코올렛에 보면은 헛되도다 이런 말이 계속 있잖아요. 허무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서문이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더라고요. 그 서문의 맨 첫 장에 크게 이 말이 있어요. 행복은 현재를 올바르게 사는 데 있다. 여기에 정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사는 동안 의미와 가치와 거기에 영성을 놓치지 않고 그런데 또 결국은 이것 또한 결국 사랑이다라는 그러한 사랑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에 결론을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제 말씀을 일단은 여기까지이고요. 이거 공유를 제 말씀이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거의 1시간 가까이 아주 긴 발제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선생님이 이 책, 그러니까 인간적인 죽음을 이 책을 보시면 지금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내용이신지 아마 그 사진하고도 연결이 돼가지고 아까 동영상 보신 것도 그 내 책에 다 사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 분의 이렇게 삶을 이렇게 마지막 순간을 같이 이제 동반하시면서 이제 느끼셨던 것들, 또 이제 한 개인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에 대한 제안,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제안들도 여러 가지 이제 나눠주셨는데, 이 호스피스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우리 신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호스피스 사도식을 이제 좀 국내에서 처음 하시기도 하셨고, 좀 더 이렇게 좀 아주 유명한 이제 갈바리 의원이라든지 모현 호스피스라든지 우리 호스피스와 관련해서 조금 더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는 그 김은배 스텔라 수녀님을 좀 모셔서 이렇게 이 이야기와 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살을 붙여서 좀 더 풍요롭게 나눌 수 있는 좀 토론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김은배 수녀님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이제 여기 오늘 함께 하신 분들도 조금 궁금한 것도 질문하고 서로 이렇게 서로 생각도 좀 나누는 시간을 좀 이제 1시간 정도 가지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함께 이렇게 토론으로 문을 열어주실 그 김은배 스텔라 수녀님은 마리아의 작은 자매 수녀님이시고요. 지금 이제 강릉 갈바리 호스피스 병원에서 이렇게 가정 호스피스를 담당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와서 이렇게 호스피스를 받으시기도 하시지만 또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호스피스를 하시는 이 수녀님이시기 때문에 수녀님의 또 경험을 또 통해서 오늘 이야기를 더 깊이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스텔라 수녀님께 또 짧은 이렇게 잠깐 이렇게 토론을 좀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보이시나요? 전 제가 잘 안 보여서. 잘 보이고 잘 들립니다. 네, 저는 방금 소개받은 김은배 스텔라 수녀고요. 지금 제가 살짝 졸았습니다. 오늘도 5집을 방문하고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게 좀 쉽지는 않네요. 아까 내용을 들으면서 굉장히 좋은 내용을 책으로 쓰셨고 그 내용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제가 이 사도직 한 20년 넘게 계속 가정 방문하는데 전에보다 요즘은 좀 집에서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용기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약 조절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집에서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선호도도 있고 오늘도 이제 응급실에 가셔야 되는데 당신도 응급실 안 가시고 집에 계시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스탠바이 하고 있거든요. 집에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제 가까우면 제가 나가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막 설명을 드리면 그때까지 힘들어 하셨다가 막상 임종 때가 되면 저한테 연락이 안 와요. 가족들하고 같이 잘 하시기 때문에 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 누군가 옆에서 잘 도와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만 있으면 그분들이 죽음이라든가 그런 생애의 어두움이 되게 밝은 빛을 향해서 갈 수 있는데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 각자 가지고 있는 죽음이 다 두렵기 때문에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아까 선생님 책을 이렇게 보면서 그 책을 좀 많이 읽고 같이 활용을 하면 많으신 분들이 내 죽음과 타인의 죽음을 좀 잘 들여다보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는 또 선택을 할 것인지 내 선택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죽음도 같이 봐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실은 저도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해서 수녀님이 참 좋은 일을 하고 있고 좋은 몫을 차지하고 있다.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는데 당신이 사순절에 묵상을 해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제가 살짝 눈물까지 흘렸는데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타인의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것이고 뭔가 거기에 따른 책임을 함께 나눠야 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외롭고 고독한지를 당신이 이번 사순에 알게 됐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공감이 갔었거든요. 여태 그렇게 저를 공감해 주시는 분이 많지 않았었는데 실은 제가 하는 일이기는 하고 하느님이 도와준다고는 했지만 정말 그 임종에 가까운 사람이나 가족분들한테 집에서 하십시오 하는 그 말이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병원이나 테두리가 너무 잘 돼 있고 조금만 가면 응급실을 통해서 갈 수 있는데 저 수님이 왜 저럴까 그런 생각도 들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강력하게 이제 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서울보다는 강릉이 좀 더 잘 그 환자분이나 가족들한테 잘 먹힌다고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잘 받아들이세요. 왜냐면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아직까지 강릉은 효가 살아있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가족이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그래서 내 가족의 죽음을 내가 함께 나누어서 잘 보내드리고 나면 아까 사별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왔는데 정말로 내가 내 손으로 가시는 분들 충분히 사랑해드리고 함께 하시면 사별의 아픔도 수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같이 겪었기 때문에 또 다른 이분들의 부활을 느낄 수 있는 건데 그 병원에서의 죽음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적으로 봤을 때하고 디테일하게 24시간을 같이 겪는 거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돌아가신 분의 가족분들은 오히려 병원에서 돌아가신 가족분들보다 사회생활을 좀 더 빨리 잘 하실 수 있더라고요. 네, 제가 느꼈던 저의 그러니까 가정방문에서의 죽음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네, 고맙습니다, 수녀님. 네, 지금 이제 우리 유성희 선생님 발제도 이렇게 길게 들었고, 또 우리 김부 선생님, 수녀님에게 간략하게 왜 가정에서 하는 죽음이 어떤 게 더 이렇게 더
잘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회복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아주 짧고 임팩트 있게 전달을 해주셨는데요.